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어 얼마 전 이혼하게 된 38살 여자입니다. 연애 시작하고 결혼까지 준비하면서 둘이 살만한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데 8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 같은데 이혼 결정은 1초 만에 시댁 인간들에게 벗어나며 바로 정리된 것 같아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달콤한 신혼은 하루도 즐겨본 적 없이 시댁살이만 1년을 넘게 하면서 제 인생이 다 무너져 눈을 떠보니 이미 시댁 지옥이더라고요. 9년 전 저는 친구 가게에서 주말마다 혼자 일하는 친구를 도와주곤 했어요. 저녁까지 하는 카페인데 여자 혼자서 있기에 너무 무섭다며 주말만이라도 도와달라는 친구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단골 손님으로 주말마다 와서 일을 하던 남편을 알게 되었죠. 서로 눈인사만 까딱 주고받다가 어느 날은 지하철 출근하는데 남편을 발견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지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게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고 남편은 얼떨떨하게 제 인사를 받더군요. 생각해보니 대화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대뜸 반갑게 인사부터 했으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자기가 먹으려고 하나 샀다는 샌드위치를 건네며 거기 커피랑 먹으면 더 맛있는데 무안하지 않게 잘 이야기해주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카페에서 만날 때도 사적인 얘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남편은 전자책을 다루는 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름으로 낸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언젠간 동네에 작은 서점 하나 열고 싶어요. 서점이요? 요즘 책 안 읽는데. 그래서 독특한 책방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건 제가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봐봐요. 그럼 계속 만나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남편 하는 일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 처음엔 그 일이 궁금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이 알고 싶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접어들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동안 그딴 놈들이 거쳐간 거구나 싶을 정도로 자기 소신과 집중력으로 모든 걸 묵묵하게 해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동갑인 나이지만 오빠 같은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은 2년 후 술도 팔고 커피도 파는 LP바 안에다 서점을 열었고 낮에는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낭만 넘치는 시간을 이어갔어요. 저도 퇴근 후엔 남편 가게로 가서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관계에 스킨십이 줄더라고요. 유독 둘이 사랑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편이라 6년을 만나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죠.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지나 싶은 고민도 들 때쯤 연애만 6년 하니 슬슬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는 남편에게 서운했죠. 우린 언제 결혼해? 집에선 말 안 해? 부끄러워서 나 만나는 것도 비밀로 했나 봐. 왜 또 그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말 있잖아. 사실 난 우리 엄마 때문에 결혼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엄마가 좀 까다롭거든. 내가 별로구나? 그런 말 아니야. 누가 오더라도 우리 엄마 마음에 찰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대학, 집안, 연봉 뭐 그런 거 보셔? 잘은 모르겠어. 그런데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나도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 만나나 볼까? 걱정 가득하게 만난 시어머니란 사람, 아니나 다를까 예민하다고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기분 변화에 도무지 장단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단둘이 처음 만난 날도 어머니 이거 드세요. 내가 알아서 먹어요. 꼭 자기가 먹어라 말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지시하듯 말을 하네. 정말 나쁜 버릇이야. 네, 죄송합니다. 어른이니까 이 정도 말해주는 거지. 기분이 덜 됐네. 기분 상하셨어요? 무슨 기분이 상해? 사람 참 이상하게 몰아가네. 그러면서 너만 피해자 행세하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살다 전 제 앞에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날 처음 봤던 것 같네요. 남편 말로는 사근사근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텐 앙칼진 말투로 무슨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네. 그럼 조건이 하나 있는데 되면 하고 안 하면 없는 걸로 바로 정리하죠. 난 우리 집안 전통을 지키고 싶거든. 요즘 아가씨들 제사 많은 집 무서워한다며. 우리 집 제사가 30번도 넘거든. 감당할 자신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긴 했어요. 남편 없이 제사를 치르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트를 6년 동안 하는데 혼자 제사를 빼먹고 갈 리는 없고 그럼 그동안 무시를 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결혼과 제사를 맞바꿀 순 없기에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회 주는 거야. 괜히 어른 앞이라고 다 괜찮다고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말했으니까 나중에 돌이키는 거 없어요. 난 그래서 너무 요즘 며느린 싫거든. 네. 내가 좀 정확한 성격이라서 지금이야 좋다고 한다고 해도 마음 변할 수 있지. 그래서 말인데 정확하게 계약서 하나 써줄 수 있어요? 계약서요? 응. 못 쓰겠어요? 아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정말 질색이거든. 우리 둘만의 약속인 거야. 아가씨도 나한테 바라는 것 있으면 다 말해요. 포함시키게. 그런 건 없어요. 착한 남편을 얻게 된 대신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전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약속 어기면 이혼 도장 찍는 거야. 그거 하나 명심해요. 내 아들 참 괜찮거든. 걔가 내 보물이라 자물쇠 딱 채워놓고 누구한테도 안 줬어. 그런 애 데려가 남편 삼는 거면 행운이지? 저도 요리도 배우고 좋죠. 부족하지만 어머니 열심히 도와서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볼게요. 제사가 1년에 몇 번이 있다고 해도 전 어차피 시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신혼집에서 남편과 사는 거니까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치르고 남편도 그 모든 걸 이해해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때문에 평생 노총각으로 살 생각까지 했던 남편은 당신 아니었으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일 못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 몫까지 다 할게. 약속해. 나도 잘 지키다 볼게. 그렇게 결혼은 저와 제 남편 두 사람의 꿈을 이룬 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바로 시어머니의 부름이 시작되더군요. 어디니? 슬슬 배워야지. 내일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 네, 어머니 바로 갈게요. 제가 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싹싹하게 잘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더니 이모님들까지 와서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곁에서 하는 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겨우 치우는 것 정도만 도울 수 있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빽소리를 지르시며 바보 같은 게 일을 찾아서 해야지 누가 하란다고 할 때까지 서성거리면 왜 왔어? 잘한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왜? 소파에 누워있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큰일이네. 라면 하나 딱 끓일 줄 알고 시집을 와버렸네. 아무래도 여기 와서 배워야겠다. 이렇겐 실력이 안 늘어. 속 터져. 내일부터 제사 음식 익숙해질 때까지 와 있어. 여길요? 인터넷으로 전 부치는 거 배워서 어느 세월에 갖고 올래? 아니면 사서 올래? 아니요. 제가 차분하게 배우면서 어느 세월에 배워? 토를 자꾸 다네.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제사를 위한 시댁 합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찍이 시아버지의 부재로 이모님들과 가까이 살던 시어머니의 집에는 2명의 이모님들이 매일 들락거리면서 감시를 받아야 했죠. 어머니와 지내면서 제가 늦게 일어날까 걱정이 돼 불면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출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일찍 갈 정도로 전 시댁의 생활이 불편했지만 모든 게 다 제가 요리를 못하는 탓이라고 생각해 참고 견뎠습니다. 하루는 나물 무치는 법, 국 끓이는 법, 제사상 놓는 것부터 과외처럼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메모를 하기라도 하면 눈으로 배워, 손으로 익히라고 꼭 멍청한 것들을 써서 달달 외우려고만 한다니까. 그런 바람에 복습도 못하고 다시 하면 또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상황의 반복이었죠. 멍청이, 바보, 병신, 온갖 욕이란 욕은 들으면서요. 그런 절 보고 이모님들은 낄낄거리더군요. 제 편 하나 없는 시댁 생활이 너무 지쳐서 여보, 나 좀 꺼내줘. 데려간다고 해. 당신이 배우고 싶다 그랬다면서.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제대로 가르치고 싶대. 당신도 의지가 있다고. 남편에게 SOS를 쳤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제 뜻이라고 밝힌 탓에 남편이 와도 이 일은 제가 선택해야만 하게 잘 짜여져 있더군요. 전 그렇게 신혼여행을 끝으로 시댁 생활을 6개월째 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 제사는 너 혼자 준비해. 이제 다 배웠잖아. 다 하는지 봐야겠다. 전 결국 나물과 전, 국물, 과일, 생선, 이모님들 드실 갈비찜까지 준비하며 이틀 밤을 꼬박 새우게 됐죠. 다 준비된 제사상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얼굴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계처럼 만드니까 정성이 없지. 다음번엔 더 잘해볼게요. 이제 앞으론 한 분씩 정성스럽게 다 모시려고 한다. 너도 네 생일날 식은 미역국 먹으면 기분 그렇잖니? 우리 조상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사를 해야 돼. 이제 혼자서도 다 하겠지? 혼자서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합쳐놓은 조상님까지 일일이 한 분씩 챙겨주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어머니, 제가 그런데 직장을 다니니까 일주일은 조금... 그럼 헤어져야겠지? 우리 약속했잖니. 계약서 썼던 거 잊어버렸어? 내가 너를 보니까 딱 초반에만 비위 맞추고 돌변할 느낌이 보이더라고. 그럼 짐 싸서 가! 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단 얘기를 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 문을 닫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희 둘을 피해 현관 밖으로 피해 있는 이모님들이 걱정이 돼 들어오시라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혼시키려고 애를 쓴다 써. 멍청한 거지 쟤도. 벌써 몇 명째야? 영훈이가 쟤는 착해서 잘할 거라고 물어다 줬는데 평생 남자 좋아하던 놈이 결혼을 무슨 수로 해. 걘 자기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결혼도 하고 대단하다. 아이 제사 30번을 믿었대? 그대로 믿더래. 멍청한 애로 잘 골랐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지. 아유 우리 동생 하여튼 머리 좋아. 살그머니 문을 닫아놓고 전 그동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난생 처음 여자를 만나봤다던 남편부터 계약서를 내미던 시어머니, 평소 저에게 다정하긴 했지만 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제 남편의 행동, 그 모든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모든 게 들어맞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마치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한 번도 힘드냐 괜찮냐 와보지도 않던 남편, 제사 지낼 여자로 물어다 줬던 이모님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전 떨리는 손으로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색하지 않으며 불렀습니다. 맛있는 거 했으니까 먹으러 와. 나도 간만에 당신 보고 싶네. 그리고 남편과 악녀 같은 시모 모두가 제 앞에 앉아 멍청한 년이 차린 밥상을 잘 먹는지 보고 싶었죠. 마지막 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진 모르겠지만 20분쯤 지나 다시 음식을 데우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왔고 시어머니도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더군요. 열심히 했는데 정성이 부족하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당신도 먹어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잘 먹을게. 남편이 손으로 갈비를 집는 순간 상을 꽉 쥐고 있던 두 손으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 인간들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며 갈비찜이 퍼져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제 안에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더군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머 내 아들. 없이 살아서 그러니? 정 제사 차릴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사람을 사람을 호모 아들 가짜 결혼시켜서 노예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잘못 먹었어? 누가 어째? 전 그렇게 맛없게 부쳤다던 노란색 전그릇을 얼굴에 던지며 당신 제사상은 내가 차려줄게. 근데 나 멍청하게 여기서 안 버텨. 멍청한 걸로 잘 골랐다 생각한 모양인데 안 당해. 법정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당신 아들 비밀까지 만천하에 내가 다 밝혀서 가만 안 둘 거야. 그 자리를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오며 다시 얘기하자고 사정을 하더군요. 왜요? 다음 주 제사가 걱정되세요? 잘못 들은 거야. 우리 아들 진심으로 아가씨 좋아해. 그래서 지 엄마가 가짜 제사를 만들어 사람 괴롭히는데 불구경 모두 봤나 보네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한테 더 말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서로 할 얘기 남겨둬야죠. 내 아들 이야기는 제발. 그건 제가 결정해요. 사람 갖고 장난치는데 그런 비밀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배려를 받아야 주죠. 그렇게 한순간에 시댁에서 나오면서 제 모든 결혼 생활과 남편의 비밀까지 한순간에 행복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을 듣고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했더라면 지금도 그 집에서 매일같이 혹독하게 제사상을 차리면서 혼나고 별 빈정상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겠죠. 차라리 빨리 받아들이고 앞날을 준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비밀을 감춰주면 이혼 조건은 무조건 저에게 맞춰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감출 게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왜 진작에 나한테 잘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쳤죠. 결국 법정에서 저는 남편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였고 제사에 환장한 본인 엄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밝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혼 소문들도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결국 남편의 지인부터 남편 주변 사람들까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친척들도 집안의 파렴치한 비밀들을 알게 되었는데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정을 당했고 남편 놈이 운영하던 가게도 장사를 접었죠. 결국 남편 놈은 지 잘못이 다분한 걸 알곤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저한테 합의 이혼을 하자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심오한 남편에게 당신들이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계약서 서류처럼 나도 끝까지 소송해서 판결문 서류로 남겨놓을 거야 라며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1심에서 승소를 하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이혼하였습니다. 주변에선 저를 위로해준답시고 그래도 애는 없으니 다행 아니냐고 하는데 제 연애한 시간과 1년 넘는 결혼 생활이 너무 억울했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겉껍데기만 보고 결정한 제 선택도 미련하고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제라도 전 남편 놈의 진짜 본연의 모습을 알고 탈출하게 됐으니 그간 겪은 그 긴 고통도 껍데기를 벗기는 데 드는 교훈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평생 남자 좋아하는 남편하고 살았으면 나중에 남자하고 한판 붙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노릇이죠. 비록 제가 그동안 전 남편과 함께했던 감정까지는 다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여 다행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쓰고 보니 제가 그날 밥상 엎고 나온 게 잘했다는 확신이 더 드네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나무 숲에다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리고 저처럼 결혼 준비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잘 알아보고 시댁과 남편 모두 좋은 분 만나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